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을 진행해 손자입니다. 깨진 유리병도 이 파도에 휩쓸려서 이 둥글게 깎이다 보면 또 두 보석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투자의 실력도 시행착오라는 파도 속에서 계속해서 나아지게 되는데요. 그 길 저희 배트맨 3부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이번 1시간 통해서 모두 해결해 가시면 되는데요. 종목 고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와 문자,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자 오늘 2부를 이어서 3부도 상담 방송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간 종목이 불안하면 일단은 시청을 하시다가 전화로 상담을 주시거나 문자로 상담을 주시거나 뭐 유튜브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오늘 상담 1시간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시작이었던 오늘장, 양시장이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장 복귀 부탁드릴게요. 네, 눌림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세질 않는 거 보니까 오늘 밀릴 모양인가 본데 만약 밀리게 되면 내일장도 우리나라는 밀립니다. 이제 4일째 밀리고 있는데 내일도 밀리면 5일째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며칠 동안 계속 밀릴지는 몰라요.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밀릴 거예요. 근데 계속 밀리는데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밀리다가 어느 순간 양봉 나오고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날이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은 양봉이 나올 텐데 그때에서 복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밀리는 거는 그동안 올라왔으니까 밀리는 거고 다시 밑으로 여기를 깨갖고 하락장으로 내려가려고 밀리는 건 아니에요. 박스권입니다. 여기 이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항대 걸리고 밑에서 여기가 지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지지가 중간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미국 시장이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죠. 오늘 개파락이 시작한 다음에 오늘 종가상으로는 미국 시장이 올라갈지도.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국 시장이 플러스가 1% 이상 돼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은 반등은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고 일어났는데 미국 시장이 3% 이상 급등이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 시장이 1% 빠져 있다. 그러면 오늘 장과 내일 장과 계속 흐름들은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졸졸 떨어지는 흐름들.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복수하는 타이밍도 미국 시장이 양봉 나오는 날로 설정을 해가지고 할 때 눌림목 매매예요. 지금 시장은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이제 박스권장은 돌아왔으니까 매매 대응하는 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일단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하니까 미국 시장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르내리는 이런 시장의 파도 속에서 불확실성을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은 화면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노란톡 참여 방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어두고 있으니까 전화와 문자, 유튜브 활용해서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먼저 안내 말씀드릴게요.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스피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코인테크 26,400원에 30%. 코인테크 오늘 지수가 밀리니까 얘도 올라가지 못하고 밀렸네요. 뭐 그동안 상승한 게 있으니까 뭐든지 주식은 올라가면 빠지고 뭔가를 수익을 주면 다시 수익을 또 빼앗아 가기도 하고 이게 반복이죠. 올라갔으니까 밀린 건데 왜 밀렸나 봤더니 지수가 밀렸잖아요. 오늘 코스닥도 2% 밀리고 코스피도 1% 가까이 밀리고 그러니까 밀린 건데 어느 정도 밀렸다가 이제 여기 지지하고 여기나 지지하고 요 자리를 지지하든 요 자리를 지지하든 지지하면 또 반등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26,400원이면은 한 이쯤 될 건데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고 그럼 내일도 얘는 빠집니다. 그렇다고 손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 보고 우리나라 시장 양봉 나올 때 얘도 양봉이 여기서 나오든 25,000에서 나오든 24,000에 나오든 어디선가 양봉이 나오겠죠. 그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다시 올라올 때 수익으로 바뀌면은 한번 잘 팔아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3% 이상 급등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2,550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도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27,000원쯤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 모델 솔루션. 얘는 상장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되는 신규주네요. 21,450원에 50%. 비중이 좀 많으신데 신규주들은 대응을 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왜냐면 빠지면 석 달 만에, 아니지 2달 만에 50%가 손실이 납니다. 그런 경우가 흔해서 그래요. 신규주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차트가 오래된 거면 한 몇 년짜리 이제 차트면 한 50% 빠지는데 한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많이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한 10개월 정도 걸려야 50% 빠지는데 신규주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50% 손실 나는데 2달이면 됩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빠지는 것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뭐 2달 만에 석 달 만에 뭐 50% 빠지고 70% 빠지고 뭐 이런 애들도 많고 이게 저점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얘도 여기가 저점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 밑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그냥 슉 하고 빠지면 금방 10,000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저점 자리 있죠. 2350원이 깨지면 일단은 비중을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은 22,000원, 뭐 23,000원 박스권 고점으로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22,000원, 23,000원에서 끊으시면 되고 반대로 저점이 깨지면은 비중을 왕창 좀 줄여주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녹십자. 최근에 이제 독감 환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들도 뭐 늘어나고 뭐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슈 때문에 바닥에서 제약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시장이 지금 고점을 친 게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고점을 치고 4일 동안 지금 밀리는 동안에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얘는 지금 고점에서 10%나 빠졌죠.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한 5% 정도 밀린 것들이 대부분인데 얘는 요 앞에 한 4일 동안 강하게 올라간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빠진 건데 21만 8천 원에 물린 거라면 예전에 물렸던 거고 물린 지는 한 1년 넘은 것 같네요. 1년 넘기 전에 저쪽에서 물린 거니까 길게 보세요. 녹십자가 뭐 잡주도 아니고 이미 많이 빠진 상태니까 왔다 갔다 잔파도 타지 마시고 20만 원까지 언젠간 올라오겠죠. 뭐 내년 연말에나 올라오든 내후년에서 올라오든 언젠가는 20만 원 이상으로 올라올 거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눈 감고 그냥 버티시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전선. 자, 전선 테마주들도 최근에 이제 막 전선 테마주들도 잘 움직이는 게
이게 다는 아니고 몇몇 개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바닥에서 50% 올라갔으면 당연히 밀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바닥에서 50% 올라갔으니까 50% 올라갔으면 50% 올라간 만큼 다 내려가는 건 왜 안 됩니까? 박스권장은요, 올라온 것만큼 그대로 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각오를 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바닥에서 50% 올라왔으면 고점에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25%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적인 경우고, 근데 시장이 때로는 박스권 완전 전저점까지도 내려오는 경우들도 흔해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이 전저점까지 내려올 걸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최고점에서 들어가다 지금 물렸잖아요. 50%가 올라온 자리에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타깝게 됐지만 제대로 고점에서 거꾸로 물렸기 때문에 빠져나오기는 당장은 어렵고 조정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마무리는 이 60일선 라인,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 자리니까 1620원 자리에서 1400원 요 정도까지 밀릴 거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이거 비중도 많네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이 밑에서 이 정도 내에서, 그러니까 1,400원까지 밀릴 거 생각을 하고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팔아버리세요. 지금 시장 박스권장인데 바닥에서 50% 올라간 종목을 매매하려고 뭘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장 상승장 아닙니다. 박스권장이고요. 많이 떨어지면은 저점 매수해서 어느 정도 먹으면 팔고 나오는, 그리고 또 박살나면 또 내려올 때 사가지고 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팔아먹는 그런 식의 매매가 필요한 장이지, 거꾸로 고점에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까 봐 쫓아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역동장에 걸리는 흐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니까 절대 쫓아가는 매매는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G2 파워. 이게 최근에 이제 원전 테마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건데, 얘는 이제 그 태양광 섹터도 들어가고 원전도 들어가고, 일단 거래량은 좋아요. 거래량은 좋으니까. 근데 얘도 바닥에서 103%나 올라간 종목이에요. 5,200원짜리가 10,000원 넘어갔으니까 100% 수익 났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 받는 겁니다. 그럼 조정은 한 이쯤에서 한 8,000원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데, 1,400원에 샀으니까 일단은 1,400원에 샀으면 10,000원 깨질 때 일단 손절을 한번 했던 게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10,000원을 돌파했으면 10,000원은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빠져서 빠지는 거니까 일단 8,000원까지는 버텨보시고 8,000원에서 다시 들어줘서 10,000원으로 회복을 하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일단은 차트는 이게 10,000원을 지지하고 12,000원, 14,000원까지 가는 모양인데, 일단 지수가 이래갖고 종목이 좀 못 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카나리아 바이오. 자, 사료 관련주였는데 이제 그 바이오를 넣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름이 이제 바이오까지 합쳐갖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됐는데, 그래도 사료주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좀 강하긴 합니다. 16,000원에 15%. 박스권으로 대응하세요. 12,500원이 저점, 여기가 깨지면 손절이고요. 그리고 20,000원이 박스권 저항이니까 20,000원 사이에서는 매도. 그러니까 16,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얼마든지 수익이 날 때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12,500원이 지지되는 자리가 있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 올릴 때 수익 낼 때 또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다시 또 사고, 그런 식의 매매 대응은 계속 가능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롯데리츠. 롯데리츠 5,040원에 15%. 이렇게 지금 쭉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한 번 더 N자금으로 올라와도 4,200원에 4,500원에서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까지 이 물린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꺼내주지 않았나요,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털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강하게 매도 처리를 하고, 개인들이 싸다고 들어가고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0원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회복해 줄 것 같지는 않고, 잘 가야 4,500원일 것 같으니까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4,200원에서 4,500원 사이에서는 한번 손절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종목들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출발해 볼 텐데요. 이 상담 중에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는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자세하게 화면 통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G전자요. LG전자 매수하신 가격 어떻게 되세요? 9만 원에 네. 20%예요. 9만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 예. 오늘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LG전자 올해 들어서는 계속 좀 대세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제 10월 이후부터는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매수하신 가격 위에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요. 오늘 예. 2%대 약세 보이면서 9만 100원의 종가 매듭을 지은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 예.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앞으로 이게 하도 장이 나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네. 그게 몰라가지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 전화 정말 잘 주셨습니다. 지금 예. 수급 상황을 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분위기도 조금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예.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예. 파트너님께 연결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LG전자 이거 사신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한 달 좀 왔다 갔다 해요. 한 달 정도. 그러면은 수익이 한번 났다가 지금 다시 밀린 경우인데. 예.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밀려가지고 얘도 같이 밀렸는데 지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예. 지금 보면은 지수도 1년 내내 떨어지면서 1년 넘게 떨어지면서 똑같이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 같이 생겼거든요. 얘도. 예. 그리고 얘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한번 넘어갔습니다. 하락 추세를 한번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간 상태에서 조정이라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다시 반등을 주면 얘도 반등을 똑같이 줄 텐데 코스피가 2,500을 넘어가면은 얘는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고요. 예. 2,500을 못 넘어가면은 그냥 수익에서 적당히 올라올 때에서 한번 파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수를 보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되는데 수급이 뭐 나쁘지가 않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예. 계속 한 달 내내 매도를 하다가 오늘 조금 매수가 들어왔지만 한 달 동안 계속 매도를 하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개인들은 팔았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산 경우라서 결국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다시 반등을 주는 타이밍이 이번 주 내에서 한번 오면은 일단 95,000원을 돌파를 할 것 같고 일단 10만 원 돌파가 이번에 될 거냐 말 거냐인데 일단 쉬워 보이진 않으니까 예. 95,000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지수가 좀 약하다 싶으면은 매매로 한번 매도하시는 예. 게 좋고 의외로 미국 시장이 3% 이상 강하게 폭등을 한다. 그러면 굳이 예. 매도할 필요 없이 10만 원 이상 계속 끌고 가셔도 돼요. 당분간은. 예. 근데 미국이 3% 이상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우도 34,000이죠. 34,000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그러니까 34,000 여기를 돌파도 못하고 나스닥도 12,000을 돌파를 못하면 그러면은 짧은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돌파를 하면 그때는 연말까지 LG전자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연말까지 산타랠리까지 보면서 10만 원 이상으로 가져가시고 지금 당장은 그냥 10만 원 이전에서 팔겠다는 그러니까 손실보다는 수익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바닥은 얼마쯤 될까요?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냐고요? 예. 전저점 자리죠. 77,000원. 77,000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가 바닥이죠. 뭐 지금 자리에서는. 차트적으로 볼 때서도 예. 이전 저점 자리가 바닥인데 그 자리가 깨지면 예. LG전자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종목들이 박살이 납니다.
예. 그래서 얘는 절대로 전저점이 깨져서는 안 돼요. 이게 깨지면은 지금 최근에 5조 가까이 들어온 외국인들은 싹이 다 물려버리게 되는 상황이고 지수도 폭락하는데 근데 지금은 박스권장이라서 아마 이 저점이 깨지진 않을 거니까 거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아직은 걱정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95,000원 선을 잘 지켜보면서 이 돌파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보유 또는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궁금합니다. 신택이요. 신택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6,000원에 30%요. 36,000원의 비중 30%로 종목 상담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 이제 패키징 기판을 만드는 반도체 기업인데요. 이제 반도체주가 올해 들어서 계속 좀 시들시들한 흐름을 보여줬죠. 최근 보니까 또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를 연속해서 팔자세 보이고 있는데 36,00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아, 얼마 안 돼서 매수를 하셨고요. 네. 오늘 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이거를 자꾸 살금살금 내려가서 어떻게 네. 해야 되나 하고요. 예, 사실 반도체주들이 올해 내내 좀 흐름이 안 좋다가 최근 들어서 또 외국인 투자자가 또 집중을 받는 듯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최근 들어서 또 이 가까운 시일 내에서는 또 빠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불안해서 네.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신택에 대해서는 어떤 현명한 투자 전략 필요할지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조 전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네. 반도체 섹터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좀 줬는데 심택은 아직 올라간 거는 없어요. 네.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다른 뭐 유진테크라든지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가는 애들은 꽤 있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도 바닥에서 계속 꽤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뭐 유진테크라든지 뭐 동진세미캠 이런 애들도 지금 바닥에서 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30% 올라갔어요. IT 반도체 섹터들이. 네. 동진세미캠도 최근에 바닥에서 한 25% 올라갔고 근데 보니까 다 올라간 애들이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니면 뭐 거기서 시스템 반도체 조금 얘네들보다는 좀 탄력은 좀 작았지만 그래서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이 위주로 많이 움직였고 심택은 그 PCB 관련주로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직 걔네들이 올라갈 때에서 같이 따라가지는 못했는데 근데 왜 못 따라가나 봤더니 수급이 안 좋아요. 수급이 지금 4일째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이 23만 주 엄청 많이 던지고 오늘도 7만 9천 주 던지는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가서 지금 느낌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뒤늦게 좀 쫓아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DBI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애들은 지금 차트가 아직도 강해요. 그리고 수급도 얘네들은 좋습니다.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죠. 그래서 지금 느낌은 심택은 바로 못 갈 것 같고 DBI텍이라든지 이런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먼저 강하게 움직였었던 PCB 쪽이 아닌 반도체 장비주들이 먼저 고점을 뚫어줬을 때 이렇게 뚫어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저쪽 애들이 막 5% 10% 막 수익 나고 막 올라가면 막 부럽죠. 막 부러우니까 이쪽 PCB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심택같이 약한 애들은 하도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아유 이거는 자꾸 떨어지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네 하고 손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손절을 하면 누가 받아가냐면 기관들이 받아가거나 외국인들이 받아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소조 물량이 나오고 나서 뒤늦게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수급만 봤을 때는. 그래서 먼저는 저쪽에 반도체 장비주가 먼저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한 일주일 정도 좀 지나야 좀 반응을 하면서 움직일 것 같아서 수급이 꼬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꾸는 이때 물타기 하지 마시고 네. 계속 이게 지금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아마 네. 세력들이 계속 이거를 밑으로 떨어뜨릴 거래요. 일부러. 일부러 한 3만 원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근데 떨어졌다가 뒤늦게 이제 저쪽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동부하이텍이라든지 DB하이텍이라든지
계속 올라가면 반도체 장비주 계속 올라가니까 그거에 따른 순환매가 뭐 PCB로 돌든 시스템 반도체로 돌든 뭐 폴더블 폰으로 돌든 그런 식으로 돌아버리게 되면은 이제 PCB주들도 바닥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다시 이렇게 반등 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그 이후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3주 정도는 버티셔야 돼요. 그러니까 3만 원 찍고 3만 원 찍고 한 3주 뒤에는 다시 반등 주면서 한 3만 5천 원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3주 뒤에는. 3주 뒤에요. 네, 3, 4주 뒤. 3, 4주 뒤에요. 네. 그래서 먼저는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도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반등 주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애들 다 올라가고 뒤늦게 좀 움직일 것 같은. 수급을 봤을 때에서 지금 꼬여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손절하면 안 되나요? 만약 손절을 했는데 안 빠지고 반등 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IT 섹터는 일단은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손절해도 돼요.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반등을 주고 2,500을 갔어요. 코스닥도 반등을 주고 올라갔는데 영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반등을 줘서 750을 넘어갔는데 그래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손절하고 가는 놈을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지수가 빠지고 있고 약한 애들은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나아요. 가만히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지수가 2,500을 만약에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2,500을 갔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면 그때는 교체를 해야 돼요. 그때는 강한 쪽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때는 하나마이크론이나 DB하이텍이나 유진테크나 서울반도체라든지 강한 애들만 계속 갈 수가 있어요. 네. 약한 거는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상황을 더 살펴봐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보유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제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스탕리치님께서 모베이스 전자 여쭤봐 주셨네요. 1,460원에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는데요.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로 한때 이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도 했고요. 또 이 수소 전지차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2% 증가했다라는 호재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잠잠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또 목표가는 어느 선까지 기대해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모베이스 전자는 지금 바닥에 있고요. 뭐 그 정도 매수 가격이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다. 자 차트를 네. 보면은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그러게요. 많이 빠졌고.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그렇게 크게 빠질 위험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거래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위로 탄력으로 못 간다 싶으면은 매수 가격이 중요한데 뭐 2,000원에 물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에서는 1,600원까지 당장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당장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불안해서 못 버티니까 지수만 폭락 없으면 뭐 알아서 갈 때가 되면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버티세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수급도 그렇게 크게 꼬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혼자 밑으로 막 혼자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 보면은 눌리다가 올라갈 때가 되면은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이게 한 10%씩 튀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쭉 하고 한 10%씩 튀면은 한 1,600원 근처로 가면은 거기서 한 번씩 짧게 한번 끊어주고 또 내려가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팔아주고 뭐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하시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는 종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잘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600원 선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님께서 일진전기 여쭤봐 주셨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7,030원, 비중은 15%라고 하시는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차트 한번 볼게요. 일진전기 지금 오늘은 3%대 강세 보이면서 5,04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7,030원
30원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진전기가 12년 만에 매출 1조 클럽에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당장 7,000원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네.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보셔야 되는데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아예 못 간 것도 아니에요. 바닥에서 그래도 오늘 고점까지 거의 30% 가까이가 올라온 거니까 아예 못 간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닥에서 100% 올라온 애들도 있는데 일부는 한 50% 이상 올라온 애들은 좀 조심해도 한 20, 30% 정도 올라온 애들은 아직 그렇게 위험한 위치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빠졌던 폭도 있고 그래서 빠졌던 폭에서 한 절반 정도 들어주는 자리가 한 6,000원에서 6,500원 라인인데 한 6,000원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 이상은 지수가 웬만하면 이렇게 막 그 크게 폭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전선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테마주들이 강하게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7,000원으로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6,000원 정도로 왔을 때 다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얘가 한 6,000원 좀 가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2,500을 돌파 시도를 한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눌렸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한 다음에 또 떨어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시장이라 얘도 6,000원을 찍어도 다시 조정으로 또 들어가는 흐름들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바닥에 샀던 사람들은 계속 수익을 이어가면서 계속 가져가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은 잘 버티다가 어느 자리에서 잘 한번 끊으셔야 되는데 6,000원에서 6,500원 정도 라인에서는 한번 끊어줬다가 다시 밑에서 다시 사서 하는 게 일단은 좋아 보이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니까 뭐 잘 참고하셔가지고 손절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길게 그냥 내비로 두세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만약에 왕창 빠지면 지수도 빠지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른 애도 다 빠지니까 왕창 빠지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잘 노리시면 될 것 같고 운이 좋게 7,000원으로 올라오면은 한번 그때 끊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들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도 그다음에 불안함으로 따져도 굉장히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으로 매매적인 그 박스권 라인을 그려드리고 6,000에서 6,500원 일단 손절을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일진전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하나 마이크론 네. 매수가가 18,500원이고 예. 30%입니다. 네, 매수 가격이 18,500원이시고 비중 30%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이제 네.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소매 기업인 하나 마이크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은 2.64% 내려서 11,0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이 사고 또 기관이 팔아치운 모습입니다. 18,500원 보유하신 기간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좀 꽤 되셨네요. 네네. 네, 그러면 중간에 수익권에 들어선 적은 없으시고요? 조금 있었는데 제가 못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더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글쎄 이거를 참 손절하기는 너무 큰 것 같고 네, 아깝죠. 또 추가 매수하기는 또 제가 비중이 좀 있고 네. 이걸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아우, 걱정이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답답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이정수 파트너님께 좀 명쾌하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마이크론 일단 작년 8월 달쯤에서 5,300원 그쯤에서 한번 추천했었던 종목이라 그때도 비싸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쫓아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네. 그때 5,000원대도
비싸지만 쫓아 들어가라. 왜냐면 그때는 말 그대로 그냥 종목들이 이것저것 다 튀어나가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2020년도니까 재작년에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때 라인이에요. 요때. 요때가 2020년도 한번 8월 달 그래서 아침에 실전 매매 종수에서 요거 앞에 있는 거래 실면 장대양 보고 올라가는 거 보고 눌릴 때 그냥 원래 여기 눌릴 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날아갈 때 그냥 쫓아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올라간 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2만 원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하면서 자랑을 많이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이후에서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많이 빠진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궁금하신 게 지금 18,500원에 샀는데 지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물린 종목을 빠져나오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시장이 상승장으로 찾아오거나 종목에 갖고 있는 세력들이 알아서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에서는 칼자루를 잡는 방법과 칼날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칼날을 잡으면 손을 다치니까 안 될 거고 칼자루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칼날을 잡고 있는 것도 맞고 칼날이 내 목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세력들한테 그냥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세력들이 올려줘야지 올라갑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종목은 나쁜 회사냐? 아니요. 종목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은 내년에 기업들이 다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럼 반도체도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얘들 실적 추이를 보게 물론 컨센서스는 예상 추이기 때문에 바뀌긴 하겠지만 컨센서스로 보게 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계속 좋아집니다. 작년에 643억, 올해 932억, 내년에서는 1180억, 내년에서 1583억. 기업으로 따지게 되면 그냥 A급이에요. 엄청 좋은 거예요. 기업으로 따지면.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고. 어쨌든 그러한데 이전에서도 보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에서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둔화가 되고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지만 반도체 기업들은 안 망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최소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돈들을 맨날 벌었어요, 얘네들은. 반도체 황금 사이클로 전 세계 반도체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비주들도 호황을 이뤘고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둔화가 되고 안 좋은 얘기가 쏟아져도 반도체 기업들은 얘네들은 곡간이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익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그래도 탑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몇몇 기업들이 있죠. 직원 수 많은 그리고 우량한 이런 기업들은 안 망해요. 그래서 기업적으로는 좋은데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한겨울을 내년에서 참아내고 이후에서 다시 길게 봤을 때에서나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버텨야 된다는 거, 그 가격대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요거 눌림목을 준 상태에서 13,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는 13,000원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못 움직일 것 같다. 왜냐하면은 내년에서 모든 기업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예상이 맞아요. 내년에서는 진짜로 정말 힘든 그래서 뭐 건설사들도 뭐 몇 개가 뭐 망한다는 얘기도 지금 돌고 있고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미국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들도 내년에서 힘들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 주머니를 잠갔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게 뭐 5위까지 올라온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다시 시장은 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권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아까 좀 전에 기업은 좋기 때문에 그냥 버티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13,000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돼서 전화 주셨을까요? DSL 제강.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비중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매수가는 6,530원, 비중은 네. 10%. 예, 매수 가격 6,530원에 비중 10%, DSR 제강 종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강주인데요. 제가 이 관련 기사를 보니까 또 올해 명문 장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 6개월 연속해서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10월 중순 이후 좀 가파르게 주가를 좀 치켜 세워 올리는 모습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6,530원에 들어가셨는데 네. 한 올해 5월경 매수하신 걸까요? 네, 맞아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 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런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마이너스 40% 찍었던 종목이었네요. 네. 근데 지금 운 좋게 많이 올라왔는데, 자, 지금 차트를 볼게요. 네. 지금 많은 대부분들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조금 반등 주고 다시 빠지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40%나 50%대에서 지금도 허우적거려요. 지금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서부터도 그렇고 작년 8월 달서부터 따지게 되면 종목도 60%, 70% 깨진 것도 여전히 많을 겁니다.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서 1월 달 현금화 대응해라, 그다음에 5월 달, 6월 달 오면서도 6월 달에도 현금화 대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피하는 전략을 드리긴 했지만 그 말 안 듣고 그냥 물려가지고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50%, 60%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도 물론 제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제 시장을 가지고 대응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네. 5월 달에서 지금 고점에서 물렸는데 가지고 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40% 됐다가 정말로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세력들이 돈 놓고 땡겨 올리는 바람에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 갔냐면은 바닥에서 대략 50% 넘게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지금 손실이 오늘 고점까지는 마이너스 7%였고 지금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한 12% 정도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이너스 40%, 50% 있는 상황보다는 충분히 양반인 경우고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아도 억울할 게 사실은 없는데 근데 사람의 욕심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남들은 마이너스 40%라도 나는 그래도 수익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람의 욕심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게 지금 종목들 다 떨어져도 지금 강하게 버티는 것들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자기네들 빠져나가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이 어느 정도 들어 올릴 때까지는 얘네들도 쉽게 안 떨어질 거고 지금 거래량 패턴도 뭔가 물량들이 튀어나온 흔적은 없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지금 팔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만약에 지금 팔아도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팔아도 시간이 기다리면 또 떨어지면 바닥에 또 싸게 사서 다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는 주기는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일단 명심을 하시고 근데 아직까지는 떨어질 기미는 안 보이고 오늘 약간 도치가 나오면서 위아래로 좀 흔들리기는 크게 흔들렸지만 여기를 지금 한번 돌파를 한번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강세를 주면서 위로 움직이면은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한번 팔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익에서 일단 잘 빠져나오시되 한 6,500원 라인인데 한 6,500원 라인만 올라오면은 그때는 한번 잘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욕심은 크게 내지 마시라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욕심을 많이 내기보다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빠르게 탈출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수고하셨습니다. 종목 도와드릴까요? 미코고요. 네,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800원에 30%입니다. 네, 9,800원의 비중 3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미코 전고체 배터리 또 수소 테마 관련주인데요. 보니까 11월 10일만 하더라도 11,300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6월 달에 조금 한 10% 정도 실었었고요. 네.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좀 올라갈 줄 알고 어느 정도 될 줄 알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해서 네. 최근에 좀 비중을 실어가지고 예. 30%가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수익권에 들어선 적은 없으시고요?
한 번 있었는데 조금 더 올라간다고 방송에서 계속 그래가지고 예. 한번 기다려봤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예. 이제 수익권에 들어선 적은 있지만 조금 더 기대해볼까 했었는데 다시 꺾이고 있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를 연속해서 사자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코 어느 선까지 지켜볼 수 있을지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예,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지금 미코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니까 차트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보니까 일단 앞에서 거래가 지금 실린 게 약한 종목들과는 좀 다른 게 이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 때문에 지금 눌림목 조정을 받는 거고 눌림목 조정 마무리되고 지수가 반등 나오면 얘는 10,000원 돌파 시도 다시 나올 것 같으니까 가져가시고요. 10,0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때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11,000원도 돌파가 되니까 그때서는 좀 더 욕심을 내셔도 되는데 거래가 없거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매도로 바뀌게 되면은 적당히 뭐 10,000원서부터 팔면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1차 10,000원, 2차 11,000원.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과 거래량은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미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수급을 보고 더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보내주셨고요. 8만 원에 비중 17%라고 하시네요. 네, 롯데 정밀화학 오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0.81% 내려서 6만 9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엇갈린 수급을 보였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는 어떤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8만 원에 물린 거면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게 8만 원이 네. 저점이 아니에요. 일단은 길게 보면은 2020년도에서 23,000원대에서부터 9만 원, 10만 원 이게 고점을 이루고 떨어지는 거라서 그리고 8만 원짜리도 안전한 자리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꽤 비싸게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쌀 때는 3만 원대, 4만 원, 뭐 어중간할 때는 5만 원대도 주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하여튼 8만 원대에서 공략을 했던 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고생도 좀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섹터가 화학 섹터로 들어있지만 이게 비료 이쪽 관련 섹터로 움직였던 애들이거든요. 지금 비료 사료 관련주, 농업 관련주들이 모두 다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얘도 지금 힘을 낼 수는 없고 일단 다시 밀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54,000원, 5만 원 내려가도 8만 원에 물린 사람들 관점에서는 회사가 안 좋거나 망할 것 같거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지만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그냥 차트의 역사를 보면은 나오잖아요.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엄청 빠지고 징그럽게 빠지고 또 반등 줬다가 또 징그럽게 빠지고 반등 줬으니까 또 징그럽게 또 빠지겠죠. 그리고 또 반등 나오겠죠. 그러면 언젠가 또 8만 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징글징글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처럼 생각하면 돼요. 2년, 한 3년 빠지면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 박스권 내지는 떨어지면은 바닥 잡고 오르면은 앞으로 한 3, 4년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는 차트를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태까지 있던 흐름들을 보면 얘는 2025, 6 정도 돼야 바닥을 잡고 올라오면서 좀 상승을 주지 않을까 해서 한 2, 3년 정도는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유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재관님께서 AP시스템 18,500원에 비중 12%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AP시스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흐름이 아직 끝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이제 지수가 반등을 주면 그 물린 가격 이 상태로 수익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줄 겁니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줘야 되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1% 이상 반등이 안 나온다. 오히려 마이너스 1% 가까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 내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내일 우리나라 당연히 떨어지면 AP스템은 당연히 또 떨어지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지고 그러면 AP스템도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되 미국 시장이 맨날 떨어지진 않을 거고 어느 순간 반등 나올 거고 우리나라 반등 나오면 얘도 반등이 나올 때 한 19,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 위인 19,000원 선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582번으로 이정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